초보자분들의 영상을 봤을 때 제일 아쉬운 점이 뭐냐면 롱테이크로 찍는 거죠. 뭘 보여주고자 하는지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부분을 다 따로 찍어서 그걸 나중에 편집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K인플루언서 아카데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촬영 기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강사로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요,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초보자분들의 영상을 봤을 때 제일 아쉬운 점이 뭐냐면 롱테이크로 찍는 거죠. 이런 영상들을 봤을 때 이거를 좀 뭘 보여주고자 하는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롱테이크라는 거는 사실 엄청난 계산이 필요한 촬영 기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롱테이크는 웬만하면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다 끊어 가셔야 돼요. 부분을 다 따로 찍어서 그걸 나중에 편집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장면을 이제 촬영을 할 때 일단 구도라고 하죠, 우리가. 좋은 구도란 뭘까요? 저는 4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수평을 맞출 것. 너무 기본적인 거지만 수평을 못 맞추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통은 촬영할 때 뭐 전문 카메라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격자선이라는 걸 이렇게 활성화해 놓을 수 있거든요. 그걸 켜놓고 촬영할 때부터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영상을 봤을 때 굉장히 불안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강조하고 싶은 피사체를 극대화할 것. 자, 어떤 장면을 여러분들이 촬영하려고 했을 때 화면 안에서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피사체는 어떤 인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잘 보여지게끔 다른 것들은 최대한 보이지 않게 구도를 잡아야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초점도 안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피사체를 보여줘야 되는데 초점이 다른 데가 있으면 어떻게 그 피사체에 집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청자들이. 세 번째는 불필요한 요소를 확실하게 배제할 것. 강조하고 싶은 피사체를 강조하려다 보면 거슬리는 것들 제가 안 보이게 하라 그랬죠. 근데 이거를 단순히 화면 안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주요 피사체의 어떤 균형이 깨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잘 둘러보셔야 돼요. 이쪽에서 찍는 게 나을지 저쪽에서 찍는 게 나을지를 굉장히 많이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어떤 영상을 촬영을 할 때 장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해요. 또 어떤 빛에 따라서도 구도가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출이 필요한 부분은 연출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초보자분들이 잘 안 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물건이 놓여져 있는데 내가 손으로 치울 수 있으면 치워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도 제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통은 다 연출돼 있는 것들이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그냥 어쩌다 화면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촬영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그게 분명히 놓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하면 과감하게 없애주는 그 시도를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귀찮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출을 해야 한다. 네 번째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어떤 경우는 또 흔들림이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액션씬이나 다이내믹하게 장면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그런 흔들림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흔들림이 없이 안정된 장면이어야 시청자들도 온전히 잘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삼각대나 짐벌 같은 장비를 쓰셔서 안정되게 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촬영 문법이나 촬영 원칙들이 불변의 법칙은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이 촬영자의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앵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앵글이라는 거는 카메라의 각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앵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3가지의 기본 앵글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이 레벨, 주요 피사체의 위치와 카메라 렌즈의 이 높이를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이 화면에서의 주요 피사체는 저잖아요. 저의 눈과 저 렌즈를 이렇게 똑같이 일직선으로 일치시켜주는 이런 영상이 바로 아이 레벨로 촬영한 영상이죠. 그런데 만약에 카메라가 저기 위에서 저를 찍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건 또 느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런 건 우리가 하이 앵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하이 앵글은 피사체를 좀 작게 표현하거나 또는 위치상 어쩔 수 없을 때, 여러분이 산 정상에 가서 쭉 내려다보면서 어떤 장면을 찍고 싶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하이앵글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장면에서 내가 2층에서 저 1층에 걸어 다니는 사람을 찍고 싶으면 그런 거는 하이앵글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또 반려동물을 촬영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하이앵글이 많습니다. 촬영자가 반려동물보다 키가 클 거기 때문에 보통 그 위치에서 하이앵글로 담게 돼요. 하이앵글은 작고 귀엽게 약간 소심하게 이런 느낌으로 좀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귀여운 반려동물이 더 귀엽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반려동물을 하이앵글로만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로우앵글,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 찍는 게 로우앵글인데, 로우앵글은 피사체를 크고 웅장하게 멋있게 표현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피사체를 다양한 앵글로 표현해보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셀카 많이 찍으시잖아요. 셀카를 찍을 때 보통 이렇게 하이앵글로 이렇게 찍는단 말이죠. 정말 웬만한 그 외모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셀카를 찍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만약에 오늘 야외에서 하늘이 너무 이뻐가지고 하늘을 배경으로 셀피를 찍고 싶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로우 앵글로 찍어야 돼요. 그럴 때는 턱을 이렇게 당겨서 찍겠죠. 그래서 앵글에 따라서 이 촬영 결과물의 느낌은 많이 달라진다. 촬영을 하실 때 그걸 염두에 두고 촬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 시작, 사진도 찰칵, 이걸 하기 전에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카메라 워크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좀 언급을 드리면, 틸트는 카메라를 밑에서 위로 또는 위에서 밑으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는 건데, 한 방향으로만 가야 돼요. 밑에서 위로 올라갔으면 거기서 끝나야지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세로로 긴 피사체를 가까이에서 담을 때 이 틸트를 좀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겠죠. 위로 가면 틸트 업, 밑으로 내려오면 틸트 다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펜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 이것도 역시 한 방향으로 가면 거기서 장면은 끝내줘야 돼요. 일정한 속도로 가주는 게 좋습니다. 특별한 의도가 없다면 말이죠. 그리고 계산을 해보고 하셔야 돼요. 계산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다 보면 어디까지 내가 가야 될지를 예측을 못해요. 그래서 동영상 시작을 누르기 전에 여기서부터 연습을 해보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장면을 그러면 앞으로 촬영을 할 때마다 이거 너무 신경 쓸 게 많지 않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편집할 때 그 촬영한 하나하나의 촬영물들이 마음에 드실 거예요. 팔로우라는 거는 움직이는 피사체를 같이 쫓아가면서 뭐 찍는 거겠죠. 이런 것도 좀 쉽진 않아요.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뭐 상황에 따라서는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포커스 이동도 있어요. 촬영을 하실 때 한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게 다른 쪽으로 초점이 이동하는, 이런 건 보통 스마트폰에서는 터치를 이용해서 초점을 변화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 카메라 트랜지션이라는 것도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카메라를 오른쪽으로 갑자기 탁 움직이면 장소가 확 움직인다거나, 카메라가 갑자기 손으로 이렇게 덮으면 그 다음 장면에서는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해 있거나, 원리를 잘 이해하고 해보시면 아주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고 감각적인 느낌을 좀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트랜지션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웃포커싱, 슬로우 모션, 타임랩스, 이 세 가지를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일반적인 동영상 말고 이 세 가지를 좀 적재적소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웃포커싱은 주요 피사체 외에 다른 것들은 이 포커스 아웃을 시켜서 주요 피사체만 아주 강조를 해주는 기법인데, 보통 렌즈 교환 방식의 전문 카메라에서는 그 렌즈에 따라서 이 심도, 거리로서 조절을 하는 건데, 요즘 스마트폰에서도 이 아웃포커싱 동영상 모드가 잘 돼 있습니다. 굉장히 감각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배경이 좀 지저분할 때 아웃포커싱 모드로 촬영을 하면 피사체만 뚜렷하고 나머지는 뿌얘지고, 그런 것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아이폰 13 모델에서 시네마틱이라는 모드가 생겼고요. 안드로이드에서는 갤럭시 폰 인물 동영상이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우 모션은 많이 들어보셨죠? 천천히 어떤 움직임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뛰어가는 친구를 슬로우 모션으로 담으면 천천히 이렇게 뛰어가는, 촬영할 때 프레임 수를 많이 촬영을 해서 나중에 속도를 느리게 해서 보는 그런 원리거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슬로우 모션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모드로 촬영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편집할 때 속도를 좀 느려도 부드러운 슬로우 모션 영상이 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슬로우 모션은 약간 좀 감각적으로 표현을 할 때나 아니면 그런 미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싶을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임랩스 또는 하이퍼랩스, 긴 시간의 흐름을 짧은 시간에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출, 이런 것도 그 해가 뜨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동영상으로 길게 촬영을 해서 나중에 속도를 빠르게 돌릴 수도 있지만 약간 비효율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타임랩스나 하이퍼랩스는 보통 간격을 두고 촬영을 하는 인터벌 촬영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효율적으로 긴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그런 촬영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 어떠셨나요? 벌써 6번째 강의가 끝났는데 이제 앞으로 4개의 강의가 더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편집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촬영 많이 연습해 보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루팍이었습니다.